안녕하세요. 더 로드쇼입니다. 오늘은 어드벤처 모터사이클계의 지금 가장 뜨거운 바이크인 KTM 790 어드벤처입니다. 대륙 횡단에 적합한 모터사이클이 있습니다. 물론 뭘 타고 가도 상관없긴 합니다. 참고로 전 레트로 모터사이클인 야마 SR400을 타고 갔으니까요. 하지만 다양한 길에 대응하면서 장거리를 달리기에 수월한 장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드벤처 장르 모터사이클이죠. 듀얼 포커스 혹은 빅 엔드로 불리는 명칭은 다양해요. 각 특징을 담은 명칭이지만 전체적으로 어드벤처라고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 횡단 같은 모험에 적합한 모터사이클이죠. 도로도 달리고 때때로 산도 들도 홈로도 달려야 하니까요. 어드벤처라는 단어는 가슴을 울립니다. 현대인에게 어드벤처는 앨리스의 토끼굴처럼 판타지를 자극하는 단어죠. 언제 갈지 몰라도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고조됩니다. 홈로드파 실력을 키우는데도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은 알맞기도 하고요. 최근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의 인기가 꾸준한 이유입니다. 각 모터사이클 브랜드도 이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죠. 저마다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을 내놓았습니다. 전통 강자와 신흥 세력이 현재 뒤섞여 있는 추세죠. 전통 강자는 모델을 세분화하고 신흥 세력은 신선한 모델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출시할 모델도 하나둘 공개하면서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졌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죠. 선택지가 많아졌으니까요. 자신의 취향과 기호를 세세하게 적용할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KTM 790 어드벤처가 나타났습니다. 분류하자면 전통 강자의 세분화 모델이죠. 보다 본격적인 어드벤처를 지향합니다. 미들급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의 장점을 극대화한 거죠. 보다 가볍고 보다 본격적인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입니다. 컨셉트만 봐도 성격이 보입니다. 랠리 머신을 일상에서 적용했으니까 KTM이 잘하는 영역에서 솜씨를 발휘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선포 같은 모터사이클이죠. 그런 점에서 790 어드벤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은 보통 오버리터급 덩치를 자랑하죠. 무게도 만만치 않아요. 험로를 달릴 수 있지만 보통 편한 투어러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요새는 대형 어드벤처 모터사이클로 산을 누비는 사람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즐겁겠지만 큰 모터사이클을 타고 산에 간다는 도전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라이더의 실력 차이도 있겠지만 태생적으로 험로에서는 크기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줄이면서 장거리 투어러의 요소도 놓치지 않는 어떤 절충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790 어드벤처는 그 부분을 겨냥합니다. 몇몇 재원을 먼저 들여다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90 어드벤처의 건조 중량은 189kg이죠. 엔드로나 경량 어드벤처 영역에 비해선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대형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에 비하면 가볍습니다. 이 가볍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죠. 가벼우면 실력이 몇 단계 상승합니다. 심리적이면서 실제적으로도 상승하죠. 그만큼 크기와 무게가 줄면 타기 편하고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790 어드벤처는 앞뒤 21인치와 18인치 스포크 휠을 장착했죠. 앞바퀴가 21인치라는 점은 험로 주파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보통 대형 어드벤처 모터사이클 앞바퀴가 19인치 휠을 장착합니다. 그러니까 790 어드벤처는 보다 본격적으로 험로를 주파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휠만 큰 게 아니라 서스펜션 작동 범위도 앞뒤 200mm로 넉넉해요. 서스펜션 작동 범위가 클수록 험난한 길을 달릴 때 충격을 더 잘 흡수할 수밖에 없죠. 울퉁불퉁한 험로가 고난이 아니라 재미로 취한되는 부분입니다. 서스펜션이 트래블이 길고 성능이 좋아야죠. 그거는 어드벤처 바이크의 필수입니다. 790 어드벤처의 서스펜션은 KTM이 조율했으니까 믿을 수 있죠. 다카르 랠리에서 18번 우승한 브랜드의 솜씨를 좀 허투루 볼 수는 없으니까요. 서스펜션 성능이 훌륭한 것과 더불어 장거리 주행에 알맞은 요소도 품었습니다. 연료 탱크가 20리터예요. 대용량이죠. 한 번 주유해서 최대 45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장거리, 게다가 오지를 달릴 때 대용량 연료 탱크는 거의 축복이죠. 보통 연료통 달고 다니는 건 도시에서는 멋이지만 오지에서는 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연료 탱크로 450km 달리고 또 보조 연료통 달면 더 오래 달릴 수 있으니까요. 연료 탱크는 크면 클수록 좋죠. 790 어드벤처는 결정적으로 시트고가 낮아요. 830mm 시트고는 어지간한 동양 남자가 덜 부담스럽게 탈만합니다. 시트고가 낮으면 역시 심리적이면서
또 실제적으로도 타기 쉽죠. 넘어지려고 할 때 바닥을 발로 차올리면서 균형 잡는 순간이 뭐 적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발로 차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이후 여정을 바꿀 수 있죠. 재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형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에 비해 심리적 부담도 적고 타기도 쉽죠. 그런데다가 휠과 서스펜션이 험로에 더 적합합니다. 장거리 달릴 때 유용한 요소도 빼놓지 않았죠. 출력이야 799cc 병렬 2기통 엔진에서 95마력 발휘하니까 아쉬울 건 없죠. 물론 오버리터는 더 많은 출력이 있지만 그래서 언제나 욕심은 끝이 없지만 다른 장점을 떠올리면 이득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더 낮으니까요. 재원만 봐도 대형 어드벤처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촐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KTM이 작심하고 내놓은 랠리 컨셉의 어드벤처 바이크이기 때문에 크기와 무게를 떠나서 좀 더 본격적으로 모험할 수 있는 어떤 성능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앉아보면 시트고는 830mm보다는 조금 더 높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시트폭이 얄쌍하기보다는 약간 넓어서 그게 약간 다리를 좀 벌리게 해서 더 높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대세에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200mm 서스펜션 트래블에 휠 크기를 생각하면 이 정도 높이는 되게 낮게 잘 책정한 거라고 할 수 있죠. 790 어드벤처는 어드벤처 모터사이클다운 어떤 재원도 갖고 있지만 편의장치와 안전장치가 빼곡하게 들어갔습니다. 퀵시프트는 업다운 모두 반응이 빠르고요. 뒷바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트랙션 컨트롤도 있고 않코너링 ABS까지 장착했으니까 어지간한 전자장비는 다 들어간 거죠. 주행할 때 전자장비가 개입하는 느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밀어붙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마음만은 든든합니다. 딱 한 번이라도 중요한 차이는 크니까요. 주행 모드는 세 가지입니다. 로드와 오프로드, 랠리로 나뉘는데요. 랠리 모드는 선택 사양입니다. 790 어드벤처 아래는 기본으로 달려있죠. 하지만 KTM에서 국내 출시할 때 790 어드벤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넣어줬습니다. 이 랠리 모드가 재밌는데 다른 모터사이클의 트랙 모드랑 좀 비슷해요. 모터사이클이 갑자기 각성한다고 해야 될까요? 시간을 다투는 랠리에 걸맞는 자비 없이 출력을 뿌립니다. 처음에 로드 모드로 달리다가 랠리 모드로 바꿔놓고 다시 로드인 줄 알고 로드처럼 스로틀 달렸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예민하고 반응도 즉각적입니다. 물론 처음엔 놀랐지만 어느 정도 달리고 보니까 랠리 모드의 어떤 빠릿빠릿함, 흉포함 이런 걸 좀 즐기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로드 모드에 놓고 주로 달렸어요. 장거리를 달릴 때는 그게 편하고 부담도 없으니까요. 당연히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적었어요. 마음껏 스로틀을 감으면 속도가 꾸준히 올라가서 계기판의 숫자가 휙휙 올라가더라고요. 790 어드벤처는 형제 모델인 네이키드 장르인 듀크 790 엔진을 공유합니다. 어드벤처 장르에 맞게 토크를 약간 두껍게 했다고 하네요. 듀크 790을 탔을 때 타기 쉽고 또 반응을 또 알기 쉬웠어요. 790 어드벤처 역시 끈끈한 출력을 부드럽게 뽑아 쓰는 맛이 선명했습니다. 게다가 연료 탱크가 좌측 하단에 위치해서 무게중심이 낮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시트에 앉아보면 아래에 무게추라도 달아놓은 것처럼 무게가 낮게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험로에서는 이런 균형 감각이 더욱 빛을 발하죠. 공도에서 코너를 돌 때나 흐트러진 균형을 다잡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험로에서는 더욱 유용합니다. 게다가 하단 연료 탱크에는 가드가 돼 있어서 차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좀 외관상으로는 좀 이상하다 싶긴 한데 이 하단 연료 탱크의 존재가 790 어드벤처의 어떤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랠리 머신의 설계 사상이 엿보이는 모터사이클이니까 기분적으로도 괜히 든든해집니다. 랠리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기분이 원래 그렇잖아요. 모터사이클은 상상하면서 타는 즐거움이 크니까 랠리 머신의 설계 사상이 적용된 모터사이클을 타고 모험을 한다.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문제 아니더라도 실력을 갈고 닦을 도구로서 어떤 성능과 폭, 여력 충분합니다. 790 어드벤처를 타고 흙길을 좀 한참 달렸는데요. 도로보다 흙길에서 확실히 매력이 치솟았어요. 자갈이 깔린 길이라든가 울퉁불퉁 요동치는 길에서도 겉보다는 즐길 여지가 컸어요. 점점 스로틀을 당기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게 재밌다. 재밌다는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또 새로운 것도 도전하고 새로운 길도 가고 싶고 인도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역시 합당한 장비는 의욕을 부치시킵니다. 실력 또한 합당한 장비가 발전시키니까, 그러면서 790 어드벤처는 흙길을 밟고 싶은 사람이, 처음 밟고 싶은 사람이 접근해도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더 휘두르면서 갖고 놀기에도 좋은 모터사이클이죠. 790 어드벤처를 타보니 상위 트리밍 790 어드벤처 R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150만원 정도 차이인데 서스펜션이 더 좋은 제품이 들어갔으니까요. 시트고는 좀 수정 높지만 그래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론 790 어드벤처도 한계를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충분히 즐기기에 적합했습니다. 일단 시트고가 낮으니까 부담이 적죠. 부담이 적으면 당연히 실력은 올라가고요. 790 어드벤처를 타보니까 KTM이 작심하고 만든 본격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을 타왔습니다. 유라시아 횡단을 하고 와서 다음에 횡단한다면 어떤 모터사이클을 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다시 유라시아 횡단을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이 790 어드벤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담 적고 공도, 험로, 성능 출중한 그런 모터사이클이 많진 않잖아요. 흙길을 밟고 싶은 사람이라면 790 어드벤처는 한번 꼭 타봐야 됩니다. 울퉁불퉁한 길에서 속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더 높이고 싶은 그런 기분이 상당히 짜릿하더라고요. 790 어드벤처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드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